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네. 이런 쪽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기술력을 인정받고 네.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표님과 벌써 이제 매달 한 번씩 뵙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 한 달은 굉장히 좀 긴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뵌 게 맞는데 뭔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죠. 힘들고 그랬죠. 네. 또 사실 요 며칠은 좀 반등하기도 했는데 예. 그냥 뭐 좀 피로감이 누적된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들 지쳤죠. 그 네. 투자자들이 제 주변 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네. 시장 자체가 그 1년 동안 떨어진 거 아니에요? 1년.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다 지쳤죠. 지치고 네. 일단은 수익이 안 나고 네. 단기 투자를 하든 뭐 중장기 투자를 하든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주식이 일단 미국 주식들도 고점 대비 네. 3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여기저기 다 박살이 났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걷다가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 시장이 최악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는 아무튼 분위기가 그냥 뒤숭숭하죠,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뵙게 된 게 한 달이지만 아주 되게 두 달, 세 달 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럼 이런 장에서는 사실 대표님도 물린 주식이 분명히 있으실 그럼요. 텐데. 저는 그 이제 지난번 떨어질 때 그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 외에는 대형주가 거의 안 갖고 있고 지금 요즘에 이제 새로 조금씩 사는 종목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단기 매매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도 엄청 힘든 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단기 매매는 근데 짧게는 뭐 며칠을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짧게는 뭐 하루에 그다음에 초단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해 보면 단기 매매는 시장이 떨어져도 어차피 그날 하루 동안에는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예. 시장 장과 좀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힘든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죠. 이게 아무튼 오버나잇 시키면 단기 매매라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묵히는 경우도 있고 이틀 그렇죠. 묵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잘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골프를 치다 보면 그린이 안 받아준다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린에 공을 떨어뜨려서 퍼터로 해서 이제 홀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튕겨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 매매 스타일이 시장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긋장이 난다든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는 그 세력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절없이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장이 몹시 좀 힘든 그 5월 달이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 지수는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에 비교적 제대로 이제 반등이 약간 뭐 바닥을 다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미국장이 나스닥 자체가 그 한 주 됐죠. 일주일. 일주일 내내 11,000포인트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대로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대표님 같은 지금 물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랑 그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도 파란색 계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의 방법이고 대표님 방법은 뭔가 조금 더 나이스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닥을 다지고서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바닥 다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대형주가 물려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물려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7만 원 이제 안팎에 산 거고 이제 조금 비싸게 산 거는 한 7만 2천 원대 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장이 좋아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기가 좀 불편하고
일단 물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지키는 편이고 그냥 갖고 있는 편이고 그 게임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죠. 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사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켜만 보고 있는. 지켜만 보고. 그래서 사는 것들은 네. 메타버스, NFT 관련 주식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거 있는데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40만 원 밑에까지 있다가 나중에 제가 NC소프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프를 공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그래프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40만 원 밑에 있다가 갭상승을 하거든요. 이날 네. 10% 정도 올라간 거예요. 10%. 네. 그러면서 일거에 그냥 그 5일선, 11선, 60일선까지, 20일선까지 이제 뒤집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회복되면서 네. 아직 여기 121선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석 달 동안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있었지만은 네. 요 가격까지 이제 온 거죠. 왔죠.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횡보를 하다가 네. 여기서 121선 나오죠. 그러면 이게 횡보를 하면서 이게 쭉 내려오고 내려오잖아요. 있네요. 그러 다음에 이제 다시 뒤집어지면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내려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한참 걸리겠죠. 네네. 여기에서 좋은 재료가 와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이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으면 다시 되받아서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게 내려올 때까지 일봉상으로 보면 한 몇 달 정도 기다려야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럴 때 역배열 초기에는 무조건 팔아야죠. 중간에는 절대로 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대반등이 조금 일어났지만 내려오는 20일선에 치이니까 그냥 영락없이 그냥 추가 하락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그래프 자체가 이랬어요. 코스피 지수 업종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막 이렇게 해다 출렁출렁하다가 여기 또 60일선에 닿으니까 다시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2545 이때는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11,000포인트대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더니만 이제 지지기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쭉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지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을 올라타고서 이게 한참 걸리겠죠. 이게 몇 달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서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된 거고 그때도 2600은 웬만하면 지킬 거라고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게 다중바닥이라서 원래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2600이 깨졌던 건데 그건 일시적으로 이틀 그랬던 거 이것도 이틀 3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 주가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여기서 2600이 바닥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내려오는 걸 이게 이제 미국 주가에 달려져 있는 거죠. 미국 주가.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네. 바닥은 어느 정도 2,600 정도로 다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또 올라가기에는 지금 이평선 저 120일짜리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여기까지 아직 이격이 많이 있으니까 뭐 2,700 넘어서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다른 이제 악재가 나오면 얻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뭐 지수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사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신 것 같고. 팔 건 아니죠.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더 기다려야죠. 네. 근데 사도 되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사도 되고 그러니까 사도 되는 게 재반 여건에서 악재는 다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죠. 가장 큰 악재가 전쟁,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중국 봉쇄. 근데 중국 봉쇄도 다음 달에 이제 상해 봉쇄가 해제가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은 이제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도 네, 약간 인플레이션. 피크 쳤던 얘기. 인플레이션 피크도 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피로도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는 종전을 하든지 휴전을 하든지 아무튼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좀 내려왔죠. 1280원이 넘었다가 네. 1230원대까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악재를 벗어나고서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제 바뀐 거라고 이렇게 대표님 보면 되죠. 말씀대로 지금 환율도 지금 1290원 갔다가 이제 예. 1239원까지 조금 예. 뭐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편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또 네. 증산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는 기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못된 그 오페크 회원국들이 경유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네. 비싸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오바 비싸잖아요. 제 그래서, 차가 이제 예. 경유차인데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휘발유보다 싸니까. 그 요즘에 네. 다들 어렵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는 전체적으로 다들 어렵죠.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으려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에는 아무튼 다들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올해 이제 한 세 차례 한 0.5포인트 그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0.25포인트 그러니까는 6월 달, 7월 달까지 만약에 0.5씩 한다 그러면 빅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는 0.25로 네.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다 악재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악재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팔상 절대 아니고 네. 이제 감마하거나 좀 더 사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주셨는데 그럼 예.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조금? 그러니까는 어차피 요번에도 지수 반등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네. 외국인 매수세가 있어서 그런지 네. 그게 제일 많이 이제 단기간에 네. 좀 올라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43만 원, 44만 원까지 갔던 게 여기에도 46만 원이었는데 지금 58만 원이라고. 이게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이 무거운 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수가 급등을 한 거죠. 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빠졌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도 괜찮다고 봐요. 네. 반도. 그럼 일단 2차 전지만 한번 다 보면 뭐 LG화학은 지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 SDI로 요거는 저것만 네. 못하죠. 요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것만 못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LG화학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돈은 많이 벌고 그러니까는 저거를 사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의 이 기관 장세고 외국인 장세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가가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네. 그러니까는 매수세가 분산되는 데다가 요번에도 또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엄청 많이 팔았죠. 갖고 있는 거 지겹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 이때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맞아. 지수가 뭐 폭락을 한다는 등 그런 그러니까요. 게 있으니까는 네. 이참에 왕창 팔자 이제 그 얘기인데 기관들이 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LG화학 같은 게 선별적으로 좀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은 게 SK 이노베이션이죠. 이것도 삼성 SDI보다는 좀 낫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삼성 SDI가 안 올랐네 그러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아무튼 그 2차 전지 대장주도 그렇고 소형주 쪽에 네. 2차 전지도 괜찮지 않을까. 요것도 아주 그래프가 좋잖아요. 네. 여기에서만 해도
완전 역배열에 됐는데 이게 이제 타고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네. 초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LG 화학 따라서 이것도 좀 상당히 양호한 거죠. 이게 저기 LG 엔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LG 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K이노베이션 이 중에서는 어느 거를 가장 그래도 요거 그래프 좋네요, 그죠? LG 에너솔루션이요? 네.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씩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드디어 LG 에너솔루션에 뱉을 날이 올까요? 그동안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2차전지 이제 대형주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은요? 네, 소재 쪽도 괜찮은 것들 많이 있죠. 네. 이번에 LG 엔솔에 7조 원 계약을 했다나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괜찮죠. 근데 그거는 벌써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봐야지 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정고점철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 저점에서는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은 이제 돈 버는 쪽이니까는 네. 이건 지금이 무슨 장세라고요? 역금 양세? 그렇죠. 이제 거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전문가 수준.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에서는 어떤 주식이 된다고요? 실적이 나오는? 돈 버는. 그렇죠. 돈 버는. 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종목 말고 네네. 직접 돈이 캐시가 들어오는 네. 그 기업들이 네. 주가가 이제 이렇게 회복될 때도 네.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 LNF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괜찮죠. 이때 아마 그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21선까지 다 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조금 네.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는 네. 올라가 주시니까 이럴 때 좋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쪽은 그 실적이 수반되는 쪽이니까 네.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 이런 쪽이 이제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반도체도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직 힘을 못 써서 그러는데 네. 첨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전환사채 3천억 발행한 게 좀 네. 부담스럽게 작용이 돼서 원래 이 주식이 지금 시설 설비 투자 뭐 이렇게 할 때는 네.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출렁일 수 있죠. 네, 돈을 돈을 자꾸 쓰는 거니까 네. 거의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첨언할 정도만. 에코프로는 좀. 이런 것도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중 바닥이다 보니까는 네. 여기인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 밑으로. 물론 여기에서는 네. 다 같이 폭락할 때 떨어졌던 거고 네.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안 떨어졌으면 이럴 때 괜찮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는 2차전지 이제 대형주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소재주 쪽인지 이제 둘 다 만약에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대형주 쪽은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뭐 작은 주식보다 큰 주식을 위주로 사람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2차전지 소재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뭐 현대차도 뭐 그다음에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2차전지 다 배터리 만들 텐데 결국에는 거기서 꽃게기 팔고 파는 차라리 소재주가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 주가는 굉장히 지금 에코프로 비행가 LF는 많이 올라서 올라간 거는 이제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울 텐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안 들어오는 건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할 수가 있는 거고 스몰캡은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그 펀드나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안 들어오면 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호재 뉴스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서 그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가는 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조금 이제 문제가 그게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인 매수에 유입이 안 되니까는 이제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것들을 사기는 좀 불편한 것. 그래서 그 양자택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싼 주식들 됐지만은 세로닉스 같은 거 지금 보면 이런 거 27,000원 정도 하나요? 지금 27,000원. 네, 27,800원이네요. 이 혹시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거 2차 전지 쪽이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보면은 막 4,000원, 5,000원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지금 요런 그래프를 보면서 요걸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지금 이만큼 이제 요런 주가인데 지금 관심 있게 봐도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가요? 두 가지 다죠. 이건 모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LNF인가 그게 이게 모 회사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호재가 있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요 근래에서는 2만 원 정도면 무진장 싼 건데 이제 여기가 또 바닥이었던 거죠. 여기 좀 좋게 보시는. 이것도 좋죠. 혹시 그 장대 양봉 지금 대표님 만드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나 이제 갖고 있으면서 네네. 항상 그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 LNF 이런 거하고 이게 4,000원, 5,000원짜리가 네. 장 좋을 때 37,000원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3,000원, 4,000원짜리 중에서 네. 나중에 저렇게 갈 주식이 없을까? 이제 그거 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대표님, 대표님 뭐 가능한 선에만 답변 주시면 되는데 진짜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이때 살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주식에 어떤 뭔가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찾으면 그래도 요거 가능한 거를 이거 그게 아주 원래는 네. 그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패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요 때만 해도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투자자들은 다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눈에 잘 안 띄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정보라는 게 다 오픈이 되잖아요. 금방금방.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뭐 소재 쪽 그런 쪽에 업체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또 한계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 기업의 한계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주식은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또 시험 삼아서 매수하고 뭐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봐야죠. 그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쌀 때 싼 종목, 그러니까 아주 재료가 노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치 테마주든 또는 아니면 이런 이제 기업 실적에 따라가 주는 주식이든 주식 투자의 이제 묘미가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요즘 살려고 하는 주식 그러면 종목은 말할 수 없어도 힌트라도 어떤 쪽인가요? 아니 이쪽이죠. 뭐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그쪽에 소재 쪽에 무슨 그런 거 있죠. 근데 왜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어떤 게 있길래? 아니 성장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역시 이것도 이번에 보면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기술력이나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가면 매출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과거에 그 바이오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이오주들이 투자만 하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얻으면 뭐 신약이나 이런 게 개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조 단위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바이오 그랬던 거거든요. 거기에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투자자들이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큰 손해를 끼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 반도체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보면 후성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10,000원 초반에 샀거든요. 원래 그때 그 코로나 팬데믹일 때 이게 지금 일봉이죠. 주봉 볼까요? 요게 10,000원 밑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40,000원이 넘잖아요. 이거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6,000원에 샀나 제가 이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4,000원 있었네. 4,000원. 근데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매출이 아주 그 시장 자체가 후성도 그렇고 후성도 봐봐요. 이런 것들이 뭐 2만 원이 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여곡절 있고 그 주식이 아주 폭락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때는 진짜 대박이었던 거죠. 지금도 역시 그쪽은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장이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쪽, 그렇죠? 이런 쪽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에서 어렵더라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 혹시나 근데 이 말 듣고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것도 근데 또 잘못된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체크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실적. 네, 실적.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허상만 많이 이렇게 해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지만 아직 거기에서 어떤 그 기술을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아주 그냥 뭐 크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메타버스도 만약에 4분기에 애플에서 이제 헤드셋을 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장 자체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관련 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번 그래요. 매번. 어떤 산업이 처음 도래를 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도 과거에 2차 전지 말만 듣고서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전지, 수소차 그 수소 경제 그래가지고서 그 이슈로만 해가지고 주가가 100%씩 넘게 상당히 여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투자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랬죠. 원래 삼성 SDI나 LG화학도 그랬던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수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뭐 수천억씩 막 발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막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실력이 있어야지 주가가 그 뒤에 후행성으로 받침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은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증설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가 뭐 정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증설이 끝나고 그렇죠. 제대로 실적을 받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